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자리가 비어서 하지만 열심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아텍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백미선 부대표입니다. 멀리 계셔서 확인이 안 돼서 막 질러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AI라는 아이를 가지고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요 부분을 집중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AI라는 주제가 되게 가까우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이런 애들을 이제 아이파스, 특히 이제 API를 잘 통합 연계하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이것들을 좀 해소해주고 페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아이파스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깐 트렌드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클라우드 플랫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는 것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됐고 클라우드의 어떤 자원만 쓰다가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면서 그게 플랫폼화 됐고 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AI, AR, 그 다음에 IoT 등등 많은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으로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초반에는 기술이라는 애를 어떻게 갖다 쓸까에 대한 관점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술은 도입이 됐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고객에게 어떻게 경험을 잘 줄 거고 우리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운영을 좀 효율화하고 특히 디지털로 향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즉 사람을 위한 고민들을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실제 이런 고민들은 어떤 이제 양상으로 가게 되냐면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접하고 또 확산하고 해야 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IoT, 증강현실, 그 다음에 등등등의 이 부분들을 하나로 다 연결해서 쓰셔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말 하나의 그 기술만 내가 적용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다 연결해서 실제 고객 서비스도 향상해야 되고 우리 업무도 자동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우리의 비즈니스도 오프라인에 이제 집중된 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비즈니스로 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로 보면 결국에는 초연결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범위가 없이 연결해야 된다는 관점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쓰실 수 있는 기술 언어가 결국은 API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쓰고 내가 원하는 매장에서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많이 보는 웹과 앱에 이런 디바이스에도 연결하려면 결국에는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나 혼자만 연결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외부로 다 연결되고 우리가 약속을 해야 결국에는 내가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유연하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표준 AP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을 다 같이 집약해서 쓰는 것들이 이제 API라는 영역으로 가게 됐고 이게 클라우드 위에서 다 통합하고 연결하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결국 아이파스라는 개념입니다. 아이파스라는 거는 인티그레이션이라 해서 통합하고 연결하는 거를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우리 통합적으로 좀 관리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는 그 아이파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이파스라는 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갖고 계시는 내부에 있는 기관계에 있는 시스템 데이터, 특히 EAI, ESB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외부랑 연결하려면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른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야 초반에 말씀드렸던 초연결 바운더리스라는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앞으로 DX라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API고 그 API를 클라우드에서 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아이파스라는 개념이고 우리 이제 이데아텍은 그 아이파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가 좀 AI 영역으로 제가 좀 빠졌는데요. 결국 연결하는 부분에 AI도 하나의 축인 거죠. 여러 가지 신기술들 중에 AI가 가장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AI는 그럼 어떻게 아이파스에 갖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원래 제가 많은 분이 계시면 퀴즈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 1번과 2번 중에 누가 사람이 만든 거고 누가 챗GPT가 만든 걸까요?가 제 퀴즈였었어요. 근데 다른 강연에서 이제 이 퀴즈를 냈더니 너무나 다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챗GPT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의 GPT-4가 결국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AI라는 아이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챗GPT가 나왔을 때는 AI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되지? 사용하면 되지? 에 대한 관점이었다가 지금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의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용과 활용의 한글 단어를 잘 보면 사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즉 챗GPT가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그 채팅과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그냥 그 오픈 AI에 가셔서 잘 써보시는 거. 요게 이제 사용에 대한 관점이고, 요런 부분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 기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로 갖다 쓰는 부분을 이제 활용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게 RAG라는 개념입니다. 즉 AI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검색을 기가 막히게 해서 검색된 내용을 갖고 답을 잘 만들어줘요. 그게 RAG 챗봇이라는 것들로 가장 많이 쓰이고 계셨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용한 게, 자, 보시면, 이제 요거는 RAG라는 엔진을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거죠. 즉 생성형 AI가 오픈 AI에서 쓰시는 거는 다들 많이 익히 들으셨던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각인데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검색형을 쓰게 되면 내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거는 잘 답을 하는 거고 없으면 답을 못 하는 거죠. 자, 2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지금 뭘 고민하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기간계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LLM과 연결해서 업무 처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시키시는 거죠. 뭐 회의록을 자동으로 써주게 한다거나 기하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LLM이 이제 쭉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즉 내가 사용하던 것에서 이제 활용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전 직장에 있었을 때 개발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풀먼의 디자인 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RAG 챗봇이 있어요. 이 RAG 챗봇은 뭐냐면 풀먼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음식, 그다음에 팔는 그 상품들 이런 부분들을 배송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 대화용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개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답을 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첫 번째는 이제 RAG의 가장 핵심인데요. 원데이터를 잘 모아서 벡터DB라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이 벡터DB는 AI는 숫자밖에 몰라요. 되게 똑똑한 아이지만 백엔드에서는 얘는 자연어라는 걸 다 숫자로 환산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환산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야 제가 고객이 입력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RAG 챗봇이라는 거가 이제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답을 했는데 아까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모르는 질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에게는 상담사에게 넘겨주고 상담사가 그거를 다음 스텝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연결하게 됩니다. 즉 아까 보셨던 요 RAG라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만 연결을 한 거죠. 즉 업무가 AI라는 아이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범위로 AI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끔 여기 내용들 중에 보시면 REST API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써놨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백엔드에 개발하는 부분들이 다 코딩을 하신 이후에 API로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 전에 잠깐 보시면 AI를 쓰는 부분들도 챗GPT가 결국 우리 내부의 채팅 화면에 갖다 쓸 때는 제공하는 방식이 API예요.
API 키를 그 고객사에 맞춰서 하나를 생성해주고 그걸 갖다 쓰실 수 있게끔 API 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개발을 그 API 키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 AI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로 만들 때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잘 모으시고 그 데이터 모았던 것들을 벡터DB라는 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위에 올리셔야 되고 그 올린 내용들을 LLM이라는 API랑 잘 믹스해서 서비스가 흘러가게끔 플로우를 개발하시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즉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드코딩, 즉 SI로 뭐 API를 다 만들고 API를 관리하는 것도 다 SI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API가 가져다 쓰는 내용들이 어마무시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채팅 화면 하나의 API로 개발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드리면 한 200개 API가 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채팅 하나 하고 채팅하려면 API 예를 들면 LLM 연결하고 CS 시스템에 연결하고 뭐 데이터 올리는 거 하나 하고 요 3가지밖에 안 보이시지만 실제 그 밑에 로직 처리하는 것들을 전부 다 API로 주고받게끔 개발하다 보니 200여 개의 API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200여 개의 API를 처음에 저희는 다 하드코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후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API를 고쳐야 되고 API를 개발한 분이 없어지면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운영 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API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API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하드코딩으로 관리자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파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렇게 API를 다 하드코딩하는 게 아니라 API를 생성하는 것부터 관리하고 서비스 플로우를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노코드 형식으로 GUI 방식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SI를 하지 않더라도 API를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제공해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AI라는 아이를 갖다 쓸 때 API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건데요. 초반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 환경은 각자 꾸리셔야 돼요. 그게 클라우드 위에 AWS든 뭐 애저이든 구글이든 그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LLM 엔진은 굉장히 많은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프레미스로 우리 안에 그 환경을 세팅하고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신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기관계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그거 서비스를 접속하는 분들이 결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API로 접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어떤 권한 관리 그다음에 갑자기 뭔가 트래픽이 몰리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분산시켜야지 그런 역할들을 맨 앞에 게이트웨이를 넣으시고 API 내부 정책에 따라 진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이제 이건 어떤 사례인데 채팅 화면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오픈해 놨어요. 근데 모 학생이 거기서 엄청나게 트래픽을 폭주시키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원문에 대한 예를 들면 영어 번역해야 되는 이 논문을 여기다 갖다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줘. 근데 저희는 RA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이제 그걸 다 읽어서 내가 알 수 없어요 라는 답을 할 때까지는 LLM 엔진이 워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만 개의 텍스트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GPT가 멈췄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앞단에 유량 제어하고 접근 제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를 서비스로 우리 내부에서 개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API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큰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앞단에 설치하고 두 번째는 실제 LLM을 갖다 쓰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LLM이라고 하는 거는
챗GPT뿐만이 아니라 한글로 LLM을 워킹하는 모델들은 전부 다 API로 제공이 되고요. 그 API를 우리 집에 가져다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LLM API를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들이 채팅도 될 수 있고, 뭐 회의록을 쓰게 하는 걸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메일을 써주게 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셔서 API로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서비스가 오픈이 됐을 때 모니터링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즉 API를 가지고 전체적인 LLM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워킹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API로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AI 엔진들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PI로 제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쓰시려면 결국 API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시면 API가 LLM이 바뀔 때마다 하드코딩으로 전부 다 바꾸셔야 된다는 이런 약간 이제 애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아이파스 플랫폼은 실제 이제 워킹하는 거는 온프레미스부터 멀티클라우드까지 전체가 다 제공이 되고요. 가장 핵심은 노코드와 GUI 기반으로 그 API 전문 변환부터 오픈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모든 단계의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즉 노코드라는 거는 API 개발하는 거를 하드코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GUI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결과물들은 서비스 API, 업무 API, 시스템 API로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AI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서비스,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 내에서 쓰실 수 있는 업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API 젠이라는 이제 화면인데요. 요게 이제 잠깐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GUI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흘러가는 화면들을 어떻게 내가 블럭을 가져다가 각 단위의 업무를 GUI로 연결하는지에 대한 화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 업무와 연결된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업무라는 거는 DB를 잘 연결해야 그 다음 액션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까 보셨던 블럭들을 끌어다가 설정 바꾸고 연결해주면 하나의 API가 완성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개념은 블럭과 프로바이더, 블럭은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고 프로바이더는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범위가 AI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DB 연결하는 것부터 타 시스템을 아니면 SaaS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짤막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인데 플랫폼은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변화 가능한 부분이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이 모든 기술 내부, 외부, 클라우드에 대한 시스템, 데이터, 그다음에 뭐 타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노코드 방식으로 다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유는 개발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비즈니스가 필요한 곳에 각 플랫폼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좀 드라이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플랫폼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따로 세션이 이제 이거 끝나고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런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서 QR코드로 저희 연락처를 좀 대신 드렸고요. AI를 쓰든 아니면 뭐 통합이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신 부분들은 연락 주시면 적극 잘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